지난 수십 년간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자식 걱정, 집안 걱정, 그리고 남들의 시선까지. 정작 나 자신이 편히 쉴 곳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훌륭한 배우자가 되려고, 모범적인 이웃이 되려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대체 언제 나를 위해 살았지?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깊은 지혜를 통해 인생 후반전을 진정으로 당신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독은 혼자여야 품격이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의 정적, 자녀가 독립한 후의 빈자리,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밥을 차리고 자식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엄마, 여보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뒷전이었던 나와 비로소 독대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와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3단계 독립.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미래만큼이나 소중하고 숭고합니다. 당신의 행복도 자식만큼 소중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심지어 집장만까지. 내가 고생하면 우리 애들은 편하게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모았고 기꺼이 다 내어줬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노후 준비는 충분하신가요? 매달 병원비, 생활비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고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일까요? 오히려 자식에게 큰 짐이 되는 것 아닐까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들도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셔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도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행복한 모습이 진짜 사랑입니다. 4단계 자유. 타인의 눈치에서 해방되기. 쇼펜하우어의 핵심 일침.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인의 평판은 아침 안개처럼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이다. 타인의 평판은 실체 없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말이 아니네. 염치가 없어서야. 남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늘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동네에 살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왜요? 남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체면과 평판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비난하던 사람들, 당신을 평가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당신의 고통에 책임져 줍니까? 당신이 밤에 잠 못 이루고 걱정할 때 그들이 함께 걱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당신의 인생은 당신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면의 평화가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자산이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면 됩니다. 체면과 평판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세요. 진짜 자유는 바로 그 너머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환상이며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5단계 비움.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욕망을 덜어내는 데 있다.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평안이 깃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안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더 저축해야 하는데, 더 건강해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덜 원하라. 진정한 평온은 더 가지려는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큰 집, 비싼 차, 명품 가방?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은 것,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욕망을 비우면 비울수록 이런 소박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평온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욕망을 비울수록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이 보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6단계 지혜 최고의 취미는 사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쇠퇴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에 있다. 지적인 즐거움은 노년을 격조로 바꿉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TV 보고 화투 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고. 단순한 소일거리보다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책을 읽으세요. 꼭 어려운 철학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서전이어도 좋고 역사책이어도 좋고 시집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나? 이런 사유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인 즐거움은 노년을 초라함이 아닌 깊은 울림이 있는 격조로 바꿔놓는다.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노년은 다릅니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빛이 납니다.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즐거움이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7단계 수용. 나 오롯이 나로 살기. 60대에게 주는 위로와 허락.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름 석자로 존재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가 아닌 이름 석자로 존재할 시간이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은 누구였나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책으로 불렸고 집에서는 역할로 불렸습니다. 정작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정말 충분히, 너무나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좋은 부모였고 좋은 배우자였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자식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당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오롯이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이제 역할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8단계 마무리.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며 CTA. 여기까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부터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타인의 시선, 끝없는 욕망, 자식에 대한 과도한 희생, 체면과 평판,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대신 이것들을 채워 넣으세요.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시간, 내면의 평화, 깊은 사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수용.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타인의 어리석은 기준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사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지혜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니체가 말하는 노년의 힘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